안녕하세요.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전기설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선 및 기계 기구의 보안공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전선 및 기계 기구의 보안공사인데, 보안공사는 뭔가를 보호한다는 거죠. 우선 보호를 왜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배전을 받아서 변압기를 거쳐요. 변압기를 거쳐서 앞에 차단기도 있죠. 변압기가 있고 차단기도 있어요.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선을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요. 모터를 돌리는데 여기서 모터를 잘 돌리려면 전기를 잘 받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고장이 안 나야 되고 차단기가 잘 작동해야 되고 전선이 잘 보호돼야 되고 모터도 역시 잘 보호돼야 모터를 잘 돌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선과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쓰고 그리고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도 있고 그리고 전선을 보호하는 장치, 모터를 보호하는 장치도 각각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보안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보안을 하기 위한 차단기와 퓨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방금 전 개통 그림에서 변압기가 있었고 여기 차단기가 있었고 전선을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했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차단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런 차단기를 달 수도 있고 여기 퓨즈를 달 수도 있어요. 이 퓨즈의 기호는 이렇게 되는데 자, 차단기를 이렇게 달 수도 있고 퓨즈를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른다. 그럼 차단기가 여기서 데려가서 투입되겠죠. 그리고 퓨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이 보이죠? 이게 선이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 전류가 차단됩니다. 자, 그럼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이 부분이 나와요. 여기 첫 번째, 이 퓨즈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류의 1.1배 전류에 견뎌야 됩니다. 전격 전류를 1.0으로 봤을 때 1.1배라는 것은 전격 전류의 110%의 전류가 흘렀을 때도 버티란 말입니다. 만약에 모터에서 10A의 전격 전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퓨즈가 10A에 끊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한 11A 정도는 계속 버티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터의 과부하가 조금 걸려서 11A가 흘러도 이 퓨즈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퓨즈가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데 1.1배 전류에 버틸 것 이게 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격 전류에 1.6배에서 2배 정도의 전류가 흘렀어요. 이 정도면 많이 흐른 거죠. 만약에 전격 전류가 10A인데 20A가 흐른다. 그러면은 줄의 법칙에 의해서 전선이 많이 뜨거워지거나 모터도 뜨거워져서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30A, 전격 전류가 30A 이하일 때는 1.6배에 대해서는 60분, 2배 전류에 대해서는 2분 안에 차단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전격 전류가 10A인 상태에서 20A가 흘렀다. 그러면 30A 이하죠? 그러면 이 퓨즈는 2분 안에 용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격 전류가 만약에 50A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구간에 적용되죠? 이 50A인데 100A가 흘렀어요. 그럼 2배의 전류가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분 안에 퓨즈가 용단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6배의 전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격 전류가 10A다. 근데 16A가 흘렀어요. 그러면은 60분 안에 용단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50A인 전격 전류가 50A인 경우에 50A의 1.6배인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60분 안에 용단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는 접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접지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전기 기기가 있어요. 이 외부는 철이죠. 철제 외암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전선을 연결해서 여기 땅입니다. 이 전선을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땅과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접지라고 합니다. 이 접지의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접지의 목적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우리 전기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접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전 방지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전기 기기가 여기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안에는 이렇게 건선들이 감겨져 있어요. 건선들이 감겨져 있는데 이 모터가 만약에 이 모터 건선이 만약에 철제 외양과 접촉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사람이 만지게 되면은 인체를 통해서 감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접지를 해 놓으면은 인체를 통하여 흐르지가 않고 접지선을 통하여 누전되기 때문에 인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상전압의 억제입니다. 자, 여기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 여기는 전원칙입니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서 부하에 이용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낙뢰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낙뢰가 떨어지면은 이 변압기는 전압이 많이 상승할 거예요. 만약에 전원은 100V고 부하를 1V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 1000V의 낙뢰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100V를 상승하게 되죠. 왜냐면은 100대 1로 변압이 되고 있었는데 1000V가 되면은 변압비를 이용해서 100V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피레기를 이용하여 접지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상승한 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킬 수 있는데 이런 용도로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이용하여 접지를 합니다. 이것이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한 접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호 계전기의 동작 확보입니다. 다시 전기기기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코일이 있습니다. 전기기기 안에 건선이 감겨져 있죠. 이 건선에서 외암으로 이렇게 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누전이 된 상태에서는 사람이 만지기 전이나 어떤 전선을 대지로 연결하기 전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류가 흐를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지를 해두면은 이 누전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지락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접지를 해두면은 지락전류가 바로 흐르니까 이런 변류기를 이용해서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보호계전기의 동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지기 전에 미리 지락전류를 검출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접지 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지 공사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5페이지에 접지 공사에 대해서 접지 저항값, 그리고 사용 전압, 접지선의 굵기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자, 첫 번째 1종 접지 공사부터 보겠습니다. 1종 접지 공사는 고압이나 특고압 기계기구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접지 저항값은 15옴 이하로 해야 합니다. 자, 접지 저항값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접지 저항값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기기구가 또 있습니다. 건선이 안에 있고요. 자, 이 그 건선과 외암 간에 또 누전이 발생했어요. 누전이 발생해서 접지를 해놨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면입니다. 지면이고 여기 접지봉을 이렇게 박아서, 자, 이제 누전이 되면은 전류가 흐르죠. 지락전류라는 누전에 의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 I입니다. 이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는 대지와 접촉이 돼 있고, 이건 대지와 전기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가지고 접속되게 됩니다. 대지와.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은 이 부분에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접지 저항,
접지 저항 R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양단에 전위차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긴 이 볼트에 전위가 상승하게 되죠. 이때 접지 저항 R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자, 접지 저항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접지를 했을 때 지락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접지극의 전위가 상승합니다. 그때 지락 전류와 상승한 전위의 비율을 접지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상승한 전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만진다면은 만약에 지락이 되어서 이 부분이 100V입니다. 100V인데 이 부분을 사람이 만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발은 대지와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손과 발 사이에는 100V가 걸리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1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손과 발 사이에는 1V가 걸리죠. 그러니까 결국 접지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접지극의 전위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접지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접지 저항이 크면은 이 부분의 전위가 점점 높아지죠.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만졌을 때 더 큰 전압이 걸려서 인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접지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가 있는데 여기 사용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고압 및 특고압이죠. 상당히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하니까 접지 저항을 10ohm으로 가장 작게 한 거예요. 자, 여기는 400V 미만이죠. 전압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100ohm 정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1종 접지 공사는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 기계 기구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저항값은 10ohm입니다. 자, 2종 접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2차 측 중성점 혼촉 방지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변압기가 있고 여긴 고압 측이고 여기 저압 측입니다. 그러면 접지를 할 때 저압 측 중성점에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것을 변압기 2차 측 중성점에 접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저압 간의 혼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접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종 접지 공사인데 이 2종 접지 공사의 저항값은 아까 접지 저항 개념에서 흐르는 지락 전류 대비 상승한 전위의 비율을 접지 저항값으로 잡는다 그랬는데요. 2종 접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락된 전류 대비 상승한 전압 150V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는 1종 접지 공사의 기준으로는 15ohm을 선택해야 되고 3종 접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ohm을 선택해야 되는데 2종 접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는 우리가 흔히 쓰는 400V 미만이 아니고 400V가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때는 좀 위험하니까 1종 접지 공사처럼 접지 저항 값을 10ohm 정도로 좀 안전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접지선의 굵기도 숙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보시면은 1종 및 2종 접지 공사를 할 때 접지선이 내려와서 이제 접지극을 이렇게 땅속에 박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접지극을 지표면과 얼마큼 깊이에 박아야 되는지 그걸 자주 물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0.75m예요. 0.75m인데 0.75m는 75cm죠. 그래서 75cm 이상 접지극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75cm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수도관 접지극입니다. 여기 모터가 있고 여기 접지를 해놓고 여기 수도관에 접지해놨네요. 이렇게 수도관에 이렇게 접지를 해놨네요. 접지선을 해서 자, 이 그림처럼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긴 접지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도 이제 접지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 수도 간의 접지 저항값이 3옴 이하면은 이 수도관을 이용해서 접지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3옴을 넘어가게 되면은 접지 저항이 올라가면은 위험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도관의 접지 저항이 3옴 이하면은 접지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수도관을 접지국으로 사용했을 때 몇 옴 이하일 때 사용해도 되는지 그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굵기죠. 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굵기는 2.5 스퀘어였습니다. 자, 3종 접지공사를 하는 목적, 접지의 목적이죠. 접지의 목적은 감전 방지와 이상 전압을 억제하고 보호 계전기의 동작을 확보한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4번에 감전을 방지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12,000V면은 저압이 아니죠. 고압 및 특고압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은 1종 접지공사를 한다 그랬는데, 자, 답이 제3종 접지공사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가게가 있어요. 가게. 그리고 네온 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온 사인 간판이 있죠? 네온 사인 간판에 이용하는 게 네온 변압기입니다. 이 네온 변압기를 이용하는데 이런 저압을 사용하는 상가에서는 1종 접지 공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1종 접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온 사인을 사용하는 이 네온 변압기에 대해서는 3종 접지 공사를 채용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400V 미만. 400V 미만은 3종 나와야죠. 400V 미만 접지 공사. 400V 미만 접지는 3종입니다. 400V 이상은 특3이죠. 자, 고압 및 특별 고압용 접지. 고압 및 특별 고압은 1종입니다. 자, 8번 문제. 2종 접지 공사를 실시하는 곳. 변압기 저압 측 중성점이었죠. 그리고 혼촉 방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 접지하게 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2종 접지 공사의 저항값. 2종 접지 공사의 저항값은 뭐 10옴, 100옴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150분의 이 지락 전류의 값이었죠. 그래서 변압기의 일선 지락 전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특별 및 고압. 여기서 보고 바로 1종 고르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별 및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선. 2종 접지 공사죠. 특별 고압 및 고압이랑 이 접지 공사만 보고 1종 바로 체크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변압기 저압 측의 중성선 또는 혼촉 방지판이 나오면은 2종 접지 공사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고압 수전 설비에 피레기를 시설하는데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하는가? 고압이고 피레기죠. 1종 접지 공사입니다. 고압 및 특별 고압이고 변압기의 중성점이나 혼촉 방지판 같은 거는 이제 2종을 골라야 되는데 피레기는 1종 접지 공사입니다. 2종 접지 공사의 접지선의 최소 굵기 16스퀘어입니다. 자, 33번 문제. 변압기 고압측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값이 5A일 때 2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값. 2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값은 150V, 이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V였죠.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가 5A니까 5분의 150을 해서 30Ω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3종 접지 공사의 저항값 100Ω이었죠?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는 10Ω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10Ω이랑 이렇게 10Ω로 주어지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3종이랑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잘 구분해서 숙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